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파트가 그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가 뭐 엊그제도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부지런히 하시던데 아파트가 지금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립니다. 응? 추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선일보 보니까 10명이 그 고준석 대표하고 뭐 여러 대표들 부동산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제 아파트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답을 달라 했더니 5명은 오른다, 5명은 내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내린다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둡니다. 내린다는 쪽에. 자, 이제 연끌도 뭐 살살을 많이 샀고 지금 이제 또 소득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근데 아파트는 높아가지고 그죠. 너무 높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서울도 한 20%는 더 빠져야 된다. 지금 20에서 40 하더라고. 20, 40. 그 사람들 빅데이터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이제 흐름을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하시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오늘은 이제 한 38개인가? 하여튼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대부분 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들 여러분 낙찰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 찝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산다 생각하고 사면은 뭐 어디 거를 사면은 제일 돈이 되겠는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내릴 것도 있겠지만 또 오를 것도 있으라고. 예를 들면은 뭐 용인에 삼성이 들어온다 같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또 오를 지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권리 분석도 어떻게 하는지 경공매를 그래 한 38개, 한 40개 정도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아파트는 저렇게 분석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에 보니까 그제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어디고 강릉시 도망가고 있나?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요 328% 농지, 강릉의 농지 2억 헥타르인데 6억 6천 됐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건 번호가 아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그럼 강릉시 농지 어떻게 샀습니까? 자, 옥션은 가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강릉시에 강원도죠, 강원도 그죠? 강원도 강릉시에 농지가 낙찰이 됐다. 매각 전부 낙찰이 됐다. 그죠? 자, 또 검수해 보니까 뭐 오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요거네. 자, 농지가 2억짜리인데 6억 천 났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봅시다. 강릉의 농지가 567평인데 건물은 제외. 그죠? 건물은 제외. 그러니까 땅은 제외되고, 그죠? 제외되고, 이제 아마 그 건축이 되는 모양인데, 2억짜리인데 6억 6천에 새마을 금고가 샀다. 새마을 금고가. 그럼 새마을 금고가 뭐 한다고 샀느냐? 저게 농지를 뭐 한다고 자기들이 이걸 샀느냐? 농지를. 자, 근데 새마을 금고가 법인이 되면은 이게 뭐고? 용도 지역이 뭡니까 이게? 계획까지면 농지를 내야 되는 거 아이가 보죠. 지상에 신축 중단된 게 있다, 뭐 짜고 두동이 있고 농지 필요하다. 뭐 하여튼 아마 농지적 관계는 해결할 수 있는 모양이네. 자, 이거 보면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보면은 대부분은 녹여 사는 거는 자 이전을 받았는데 새마을 금고가 대출 나갔죠 이게, 그죠? 대출이 많이 나왔죠 지금. 나갔는데 자기들이 또 이제 경매할 때 건지당 가지고 경매하면 임의경매죠. 자, 임의경매들한테 청구 금액 잡았어요. 청구금액 14억 4천 채권 요 6억 7천 4백이다. 그렇지 뭐 돈 못 받은 게
6억 7,400 연체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연체이자 붙고 있어요. 계속 그럼 6억 7,400 정도 원리금이 지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낙찰을 6억천에 받는 이유는 자 둘째 하나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누가 한 1억 5천에 샀다 그러면은 연체이자가 지금 부실 채권이 한 5억 천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장님이 좀 곤욕을 치룰까 안 치룰까? 치르죠. 야 무슨 대출을 여기다가 뭐 이런데 뭐 어떻게 해서 대출이 많이 나갔노? 왜 이리 나갔노? 감정도 2억밖에 안 되는데 그죠? 뭐 찌약 묻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연말 되면 부실 채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 삽니다. 이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을 시키면 일단 부실 채권 안 생기죠. 자산이 이제 대출 채권이 6억이 이제 부동산으로 옮겼다. 그 정도지. 이전을 해버립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6억 주고 살 사람 6억 주고 살 사람 있으면은 넘기겠다. 그러면 일단 부실은 없죠. 외형상 보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2명 들어왔네. 뭐 하면 망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유입시드 한다. 유입시드. 제가 옛날에 신한은행에 여신 갈리고 있을 때 이런 거를 옛날에 했어요. 옛날 25살 30살 때 그때 젊을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유입시드 해가지고 공장 같으면 5년 동안 6개월에 무이자로 분할 사원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5년짜리 이제 분할 사원 해주는데 5년이 지나니까 우리는 이자도 안 받고 원금만 이렇게 딱딱딱 이제 10분 정도 나눠서 받았는데 5년 지나니까 예를 들면 5억짜리 공장이 15억 대폭이라 옛날에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땡잡한 그런 옛날에 일이 많았어요. 그 유입시드 해가지고 낱개로 분할 판매한 소유자, 은행의 소유자 돼가지고 요런 건 유입시드 한다 이야기인데 그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건전한 건자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갖고 유입시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많고 자기 그만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고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3번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냐는 한 4년 전에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는데 19에 1618 4가구를 낙찰받았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까? 19에 1618 자 봅니다.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다. 자 임갑에 자 요거를 받았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하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가구가 이렇게 이제 보통 낙찰 받죠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임차인은 좀 다른데 지금은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되고 보증금이 뭐 1억 5천이라 그런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 1억 5천에 한 350 이렇게 깔려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출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대출 받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받았는데 자 추가 대출을 해줄까 안 해줄까. 자 요거는 이제 이전 받은 겁니다. 이전 받아 가지고 한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온 겁니다. 이전 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전월세를 낳았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경매 낙찰할 때는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대출이 나갑니다. 요거라면 여기에 다가오니까 뭐 방빼기 뭐 한 개 빼려고 뭐 차원은 2,500이니까 뭐 몇 개를 뺀다든 자부지간 요 금액에서 요거를 감안해서 뭐 적당하게 대출이 예로 한 2억이 나갔다. 예로 2억이 나갔다. 2억이 나갔다. 이런 잔금 대출은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가 이제 사람 다 내보내고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일부는 있겠죠.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이 짜인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되느냐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1억 5천이 이제 선순위 대비거든. 자기가 전세난 거. 지금 설정하고 보면 걔네 전세가 1억 5천이 있고 월세가 한 350 있다 그러면 뭐 숫자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선순위 되기 때문에 대출은 갈아타기는 어렵다. 왜냐면 별로. 그럼 추가 대출도 안 된다. 그럼 자기가 이제 죽겠다. 왜냐 그러면 이런 사람 자꾸 나간다 그러니까 돈 내는 아니면 그죠? 옛날 한 1억 5천 전세 받아갖고 이제 그거를 써빚는데 일부가 나가는 사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신탁 대출로 되느냐? 신탁 대출도 안 돼요. 이런 이제 낙찰 딱 받을 때 그때는 신탁 대출인지 뭐 경락 장부 대출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4년 지나가지고 전월세 깔린 상태에서는 하기 힘들고, 그러면 방법 알려줬어요. 자, 그러지 말고 아까 보니까 주로 월세가 많더라.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전세인데 이게 이제 1억 5천에 여기 이제 월세가 한 350만 원쯤 된대요. 350만 원. 그러면은 이제 이 세입자들이 주로 2천, 3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요때 설정을 했거든요. 요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 주면은 요때 1순위 건조당을 뭐 신입에서 받았겠죠. 대출을 건조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설정이 신입에서 2억이 나왔다 뭐 2억 6천만 원 건조당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들어온 세입자들은 얼마 주면은 소액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자 봅니다. 2020년 2월 24일에 설정됐다. 자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볼 부분은요 2020년 2월 4일. 자 여기네요. 2020년 자 이쪽 들어가거든요. 2020년 2월 뭐 4일인가 건조당이 됐다. 그 밖에 지역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5천만 원 이하의 1,700이죠. 5천만 원 이하의 1,700되네. 자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 보증금을 얼마 주면 전혀 안 뛰죠. 죽어도 안 뛰는 거는 1,700 주면 안 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500만 원에 뭐 40만 원, 50만 원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뭐 전세 보증금을 1,700까지 올라갈 거로 한 3-4사람을 물어봐라. 월세를 빼줄 테니까 1,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는 보통 1,000만 원 같으면 5만 원을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막 10만 원 빼줄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럼 한 1,700까지는 보증금을 달락해도 있는 사람은 뭐 주도 소액 보증은 아주 받을 거니까 김매더라도 되겠나 고 그렇게 이제 알게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4년 지나가지고 추가 대출은 하기 어렵다는 알겠죠? 자 써놨네. 자 펴봅니다. 소액 보증금 적용해갖고 2020년 2월 24일 이전하고 플러스 건조당 설정했기 때문에 창원 특례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이니까 1,700까지가 소액 보증금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요. 그게. 아파트 같으면 조금 낫는데, 이 다가구는 방빼기 해보면 지금은 방빼기 하면은 얼마를 빼느냐. 요때부터 2024년 앞으로 뭐 설정할 때까지는 얼마냐 하면은 그 밖의 지역에는 방빼기 하면은 한 칸당 2,500만 2,500만 그죠? 그럼 10칸이면 뭐 2억 5천 빼기 뭐 대출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때 그때는 좀 다가구 주택이 좀 되는 많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대로 한 50% 정도 가까이는 되고 그래요. 자 4번 봅니다. 4번은 보면은 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요. 여러분은 요거를 보거든. 지금 요거를 보고 있어요. 요거만 딱 보면 이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잘 몰라요. 자 요거만 딱 보면은 낙찰 받으면 돈 될까 안 될까요? 이거 건물만 낙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된다겠죠? 안 된다 일단. 왜냐 그러면은 요거 보면 땅을 딱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번지에 땅은 벌써 팔렸죠. 10이 팔렸고 건물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은 이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여기 뭐 쳐들어오죠. 건물의 등기부에 뭐라 합니까? 일단은 건물 소유자한테 무조건 건물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지루를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판결 받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은 건물 등기부에 제가 가처분한다. 가처분 해갖고 건물 철거 가처분은 건조당 뒤라도 말소된다 안 된다. 불사조. 안 되겠죠? 구분지상권, 건물 철거 가처분,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3개입니다. 3개는 후순위라도 구분지상권은 그죠? 한전에서 철답시 하나 놨고 이제 막 설치해 놓은 이제 그게 구분지상권이고, 건물 철거 가처분. 땅 주인이 요 건물에다가 가처분 때립니다. 보통 보면은 가처분 때린 경우도 있고 안 때린 경우도 있는데, 좌우전 가처분 때렸을 때 만약에 때렸다. 건물 철거 가처분이다. 이거는 철거된다, 말소된다 안 된다. 건물 낙찰 받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거는 아주 무소부위. 불사조 3마리 뭡니까? 건물 철거 가처분. 그 다음에 한전의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소유권 말소 예고. 뭐 지금 잘 없지만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고 등기는 지금 폐지됐어요. 한 3, 4년 폐지됐어요. 없는데 옛날 등기부에 보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등기부에. 자, 그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엊그제 전화 왔어요. 원장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됐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23의 127. 23의 127. 자, 봅니다. 23의 127. 자, 낙찰 받은 건 요겁니다. 그러면은 진주의 일반 성면에 다세대 빌라를 전용이 60인데 하나 받았다는,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항시 딱 뭘 봐야 되나 그러면은 낙찰을 받을 때는요, 전용이 이제 18평.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쭉 이제 낙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아파트든 이렇게 이제 여러 채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낙찰가 이거를 산정할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기초가 되는 게 뭘까? 기초 되는 게. 이런 낙찰가 산정할 때 주로 뭐 봅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보면은 여기 이제 시세 있죠, 시세. 시세를 봐야 되는데 시세가 이게 이제 몇 돈이 안 되니까 잘 없다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에 이번 게네 작년 12월 달에 7,500, 8,000 샀다가 뭐 한 7,500. 그러면은 한 7,000 정도는 일반 매매로 팔릴 것 같아. 느낌에. 그럼 이 정도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대강 감을 한번 잡아보고, 그죠? 작년 7월달, 12월달에 여기 받아도 한 7,000 정도. 잘하면 되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럼 금액이 조금 높은 거는 아파트에서 조금 높은 거는 리모델링 잘했다.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방향이 좋다든지 너무 높은 거는 바다가 보인다든지 이런 거. 1억씩 역시 높은 거는 바다가 보인다. 뭐 전망이 좋다. 한강이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빼고 너무 높고 낮고 이런 거 빼비고 뭐 한 7,000 정도 보면 되겠다. 자, 요거 보는 게 1안이고 또 한 번 더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요거. 아시겠죠? 상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빌딩이나 이렇게 딱 뭐 다세대 외에는 이런 거는 동일번지면 항시 봐야 돼. 주로 이제 상가가 뭐 12층까지 상가에서 뭐 3층에 5층에 뭐 경매는 없더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동일번지면 요거는 국토부에 자료가 없어요. 국토부의 실거래가 그 조회는 경공면은 제외돼야죠. 경공면은 제외되고 그건 안 올라갑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아시리아 이런 데 보면은 경매 낙찰가, 공매 낙찰가 이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그건 어디 있느냐? 간단하죠. 우리 옥션은 동일번지 말고 이런 단초가 있어요. 그럼 꼭 눌리면은 이 팔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보니까 2월 달에 이게 이제 수강생 낙찰 받은 거네. 5,400이고. 그러면 작년에 2월 달에 얼마 받은 거요? 5,700 받았구나. 재작년에는 얼마고? 아이고, 이건 옛날 이야기들요. 2014년, 이 너무 옛날 기다. 이건 빼비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700이고, 요거는 한 5,400. 그럼 결국 아까 그 볼 때, 그 일반 중개업소 실거래가보다는 좀 싸죠. 아까 그건 한 7,500 여기 나왔잖아요. 이건 한 5,500 여기 나왔으니까 좀 싸다. 그럼 요거 낙찰 받을 때는 요거를 조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조금 익혀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한 5,766% 낙찰 받아서 배당이 됐구나. 알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번지 명함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번지 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